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배호TV, 제가 운영하는 배호TV가 있는데요. 그거는 콘텐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화가니까 그림에 관한 이야기, 또 그림 실기, 또 그림에 관한 역사, 뭐 미술사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이야기, 그 옛날 봤던, 제가 70년 살았으니까 영화도 누구만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할리우드 키드인데. 그래서 영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가령 이제 70년 살았으니까 4, 50년 전 생활은 어땠는가,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보통 나가는데요. 콘텐츠를. 오늘은 이제 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쟁이니까 왜 그림을 그렸는가, 그림을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림은 무엇으로 그리는가,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합축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작년에 압구정동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인생 70년, 예술 50년이었습니다. 이따 이제 그 포스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잘나지도 못하면서 인생 70년 이야기한 거를, 산 거를 이야기하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 너만큼 못 살았냐 하고 또 그러실 텐데, 하얀 운동장에 눈이 하얗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첫 발자국 뽀드득 하면서 걸어가는, 저는 화가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아, 쟤는 저렇게 살았구나, 저분은 저런 인생으로 살았구나, 또 저 늙은이는 그림쟁이로서 저렇게 늙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은 나처럼 살지 말기 바라며, 혹시 나같이 살고 싶은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배호TV에서 약 750개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의 하이라이트, 인생 70년, 예술 50년, 그 첫 번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 인사할 때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지. 그림쟁이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춥고 배고픈데 남 도둑질을 할지도 못하고, 남처럼 부도 싼 것도 없고, 남처럼 빌딩 몇 개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조그만 집에서 그냥 옹기종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참 부끄러워요. 저는 이제 능력도 없고 부동산 능력도, 운도 안 닿지만, 오히려 그림에 관한 것만은 열심히 해서 또 남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계단을 밟았고,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했던 것은,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뭐 그냥 흑백 영화 시절 1948년도니까 50년대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전쟁 끝난 지 불과 몇 년 사이니까 엄청 춥고 배고픈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지만 이 얘기도 언젠가 하긴 했는데, 새우젓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그림 시간이 되면, 미술 시간이 되면 크레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크레용을 안 사줬어. 또 도화지도 없어.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은 10원에 2장짜리 도화지가 있어요. 그 16절지가 있고 또 8절지가 있는데, 보통 그 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은 8절지에다 되게 많이 그리는데, 그 도화지 살 돈도 안 줬어. 아버지 오늘 그림 미술 시간 들었는데 돈 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아버지한테 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 떠준다고 그러죠. 본. 대생을 떠주고서 이 도화지 한 장 빌리고 또 얻고, 또 대생을 떠주고서 크레용을 같이 쓰는 그런, 사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죠. 그게 뭐 그때 아르바이트라는 뜻도 몰랐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교실 뒤에 붙여놓는데 항상 1등이었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내 친구들 알아요. 화가는
후천적인 것도 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천적인 게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감각적으로 미적인 그 예술적인 끼가 좀 있어야지 그림이 되지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 아무나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연령이 조금 되신 분들은 이제 그 구청의 문화센터나 아니면 그 유명한 화가들이 운영하는 그 미술 교실에서 이제 그림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천성적으로다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때를 놓쳐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시작해가지고 안 늦어요. 그림이라는 거는 때가 없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뭐 안 그렇지만 고갱은 42살에 은행 직원이었다가 때려치우고서 저기 그 남태평양 바하만가 뭐 그쪽 섬으로 가가지고서 화가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바하만 틀리네. 근데 제가 조금 더 그거는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연식이 좀 되니까 숫자나 아니면 뭐 기억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42살에 화가가 돼가지고 고갱이 그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42살, 52살, 72살, 82살도 안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장학사나 유명한 도에서 무슨 높은 사람이 오면은 교실을 새로 따듬고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꼭 나를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리라고 그래. 자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다 그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제가 중학교는 서울에서 나오는데요. 딱 1년을 꿇었어요. 왜? 사실은 그 충청북도 주덕이라는 곳에서 내가 이제 자랐는데, 우리 집이 안 팔리고, 우리 논이 세 군데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사실은 그쪽 저 중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1년 동안 벌어서 서울에 가서 또 입학하자. 이래서 서울에 와서 했는데,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당신은 중학교 또 시험을 봤었거든요. 겁 없이 또 무슨 서울의 중학교가 큰 레벨이 많은데 다섯 번째 그 순서가 되는 학교를 내가 시험을 봤어요. 참 배짱도 크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서 1년 꿇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다섯 번째 명문 중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촌놈이 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분수를 갖다 더하기를 빼기를 더하기로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등록금도 없는 상태, 입학금도 없는 상태.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무슨 중학교냐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나 했어. 좀 더 벌어서 가든가 하랴.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누구처럼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명문 중고등학교 입학시키려고 막 애를 쓴 그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딸 저녁 쌀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력갱생 그냥 방생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내가 알아서 지식도 하고 내가 알아서 돈 벌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3년 장학금 준다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왕십리 똥통중학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다섯 번째 들어가는 명문 중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중학교 입학 모집도요 신문에도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무려 400명을 주간 400명, 야간 400명, 800명을 모집하는 학교가 있어요. 개교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그 학교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가 새로운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랬는데 거기서 글쎄 3년을 장학금을 해준다고 그래요. 5등 안에 들면은. 그래서 내가 사실 촌구석에서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가정교사 전과 수련장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방생하는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공부
잘해도 못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런 잔소리 하나 없었어요. 근데 통신표 나왔습니다 하면 그냥 딱 보여주면 그냥 그래 그것도 갖다 놔라. 그냥 이 정도도 보지도 않고 도장 찍으려고 그 도장 있는 거 찾아가지고 가서 찍어라. 이런 정도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네 몇 등을 했네 뭐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내가 알아서 했죠. 그러나 그 총구석에 자란 애가 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그래도 그 장학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3년 장학생이 아니라 15등 안에 들어가지고 400명 안에서 15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1년 장학생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 총구석에 서울 올라왔는데 400명 중에 15등 안에 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8등이나 9등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나왔는데 미술반에서 이제 그림을 엄청 잘 그렸죠. 뭐 저기 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방송반도 있고 나는 방송반도 했었어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미술반이지 뭐 제가 미술 그림을 제일 좋아하니까 이 미술반에 갔는데 서울시장상 뭐 문교부 장관상 뭐 저기 뭐야 무슨 통일 무슨 포스터 처음부터 1등 했어요. 뭐 저는 왜 그런지 몰라. 팔자인가 봐. 이게 운명이고 참 그림은 됐어요. 그림은 뭐 저기서 가끔가다 왜 중학교 때 저기 가면 덕수궁이나 뭐 경복궁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젤 놓고 이렇게 다 그리잖아요. 전 이젤이 없어서 그냥 맨바닥에다가 수채화를 그리는데 어깨 너머로 사람들이 보면 이야 이 동네에서 이 한 바퀴 돌아봤지만 네가 제일 잘 그린다. 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림에 관해서는 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엄청 비싸요. 당시 한국에는요 유화 재료가 생산이 안 됐어요. 일본 미술회사 아이고 금방 생각이 안 나오네. 유화 일본 유화가 있었어요. 그 재료가 요만한 게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 요만한 거 몇 개면 한 번 등록금이 될 만큼 비쌌어요. 생각이 안 떠오르네. 그런데 그걸 사고 싶었어요. 유화 젤감은.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엄청 찾았어요. 극장에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극장에 옛날에는요 극장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뭐 김진규, 최은희, 덕은봉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또 외국 배우 뭐 그냥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차드 버튼 뭐 이런 사람이 그리는데 그 그리는 걸 보고서 내가 감탄을 해서 당시 그림 그리는 걸로 해서 벌어먹는 거는 서울 시내에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거밖에. 그런데 극장에 한번 내가 멀리 갔어요. 왕십리의 광무극장이라고 했습니다. 광무극장은 조선시대에 광무 임금 광무 그러니까 임금의 연혁을 따가지고 그 극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입니다. 광무극장이 지금 어디 쓰는가 하면은요, 왕십리 북쪽에 지금 현재 무슨 병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성동고등학교 조금만 더 가면은 왼쪽에 그 한양대학교 쪽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인데 무슨 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광무극장이었었어요. 그 극장에 제가 가가지고 왕십리 똥통학교 되겠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걸어 전철 한 정거장 정도만 걸으면 되니까 그래 갔어. 갔더니 그 화가 선생님이 그 저기 뭐 영화 프로를 포스터를 보고 그리더라고요. 스틸이라고 그러죠. 요만한 걸 짜가지고 얼굴 하나에 사람 몸뚱이보다 더 커요. 그런 거를 그리는데 그 저기 뭐 거대한 자가 있어요. 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하키 붓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따만큼 배경을 탁탁탁 칠해주는데 그거는 시다바리가 해서 시다바리가 뭔 게 아니에요. 초보 그 기술자, 초보 화가가 밑바탕 칠해주고 또 거기서 뭐 못 칠해주고 배경 칠해주는 게 이제 시다바리가 하는 거고 화가 선생님은 이제 얼굴 부분 그리는 거예요. 그 시다바리는 이제 옷 같은 거 아니면 그 뒤에 배경 그 제 뒤에 있는 거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인데 직접 못 그리지만 하늘 같은 거는 그 시다바리가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엄청 하고 싶어. 정말 내가 가장 꿈꾸는 게 바로 거기였었어요. 그러는데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 너 뭐 하라냐? 저리 가 임마. 황 선생님이 머리에 붓을 이렇게 꽂고 담배를 피우다가 너 뭐 하는 놈이야? 제 똥통 학교 2학년 누군데요. 근데 뭐 하러 왔어? 그림 좀 배우고 싶어서요. 그림? 야, 중학교 2학년은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 너 얼마나 그림을 그린다고 그렇게 폼을 잡냐. 한번 그려봐. 근데 당시 저는요, 그때 까치가 그린 그게 뭐예요, 무슨 무슨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 그 만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만화를 많이 그렸을 때 했는데 그 선생님이 보고 웃어. 야, 여기 봐라. 이런 선으로 그린 그림이냐? 이건 전부 다 면으로 그린 거, 색으로 다 그린 그림이지. 이렇게 선은 극장에서 필요 없는 게 아니야.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꼭 그리고 싶다면은 우선 여기서 내가 말해줄 테니까, 사장님한테 말해드릴 테니까 프로그램 배달하는 거 있지. 그거를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얼마 주는데요? 제가 여기 필요했거든. 사실은 뭐 차비도 없이, 우리 집에서는 방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교 가는데 차비도 안 줘요. 엄마 나 차비 좀 줘.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는 돈이 어디 있어가 입에 붙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겁이 나서 난 말도 못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는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매는 안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호령을 하잖아요. 그럼 팍 쫄아서 저를 오줌이 질질질질 싸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극장 프로를 돌리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영화를 보면은 대개 뭐 인터넷 보고 뭐 이렇게 컴퓨터 보고서 다 영화를 보러 가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그 컴퓨터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포스터를 만들어요. 가령 김진규, 도금봉, 최은희, 김지미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영화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냥 입체감으로 글씨를 멋있게 써, 폭군연산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써가지고 그걸 입체적으로 글씨 써가지고 밑에는 쫙 조연들 그런 엑스트라들 사진 탁 집어넣고, 스펙타클하고 영화,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냥 여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화 막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요. 지금 A3 정도 조금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동네 왕십리 똥통 학교하고 또 그 다음에 왕십리 강무극장, 왕십리 일대에 음식점, 빵집, 세탁소, 약국 이런데 이제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그냥 붙여주는 것도 이제 광고비를 줘야 되니까 무료 입장권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포스터를 왕십리 지역 일대를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또 전봇대에도 붙이고, 프로 바뀔 때마다 이제 그 광목장 그래도 개봉관이었으니까 일주일에 2%를 가지고서 해요. 그러면은 포스터가 2개잖아요. 그거를 갖다 밑에 이제 광목극장이라는 건 이제 그 빨간 거, 포스터는 원래 이제 영화 그 필름 가져올 때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글씨는 그 광목장에서 시험지 습자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광무극장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많을 때는 한 300개 가까이를 돌렸어요. 제가 300개 돌리는데 이틀 걸려요. 왜냐하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집어넣고, 또 밑에 그거는 지금처럼 스카치 테이프도 없어. 그냥 풀로다 이렇게 밀가루 풀로 해서 이렇게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괜찮은 벽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밀가루 풀로,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 그 풀이 꽝꽝 얼었어. 그러면은 그걸 다 손으로다가 비벼가지고 녹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딱 붙이면 그새 또 얼어. 포스터 그 작업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돈도 안 줘요. 돈도 안 주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화가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는 거, 그 다음에 화가 선생님이 이제 삼겹살 먹다 남긴 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 포스터를 있죠. 포스터를 돌려가면서 300장 포스터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권을 300장을 줘요. 그러면은 약국에 붙이고, 세탁소에 붙이고, 또 무슨 가게 다 붙이다가, 과일 가게 같은 붙이다가 몇 군데는 초대권을 안 줘요. 그래서 그 초대권을 팔아먹었어. 5원씩.
당시 저기 뭐야 전철이 아니라 전차 요금이 학생은 2원 50전이었었어요. 그리고 5원이잖아요. 그럼 괜찮잖아. 그 10개면 50원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내가 이제 학교도 다니고 빵도 사 먹고 찐빵, 그 당시에 찐빵 되게 맛있었어. 하여튼 만두집 이래가지고 제가 중학교에서 그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삥 쳐가지고 겨우 3년을 다녔어요. 야간반 미술반 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공부 잘했어요. 모범생이에요. 꽤 괜찮은 놈이죠. 화가 수업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2편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돈 안 들어가요.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